있습니다.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한 장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 소식에 국내 증시는 나흘째 내리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정치권 비자금 스캔들로 유로존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증시에는 국행 리스크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중 코스피는 1930선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낙폭을 1940선 부근까지 줄인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13원 가까이 급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일단 오늘은 급락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오르면서 108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업종별 현황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대내외 악재의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과 여기에 핵실험 문제, 환율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난항을 겪는 모습인데요. 매수 우위를 나타내던 외국인이 오전장에서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코스피는 장중 193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하락폭 많이 축소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58%의 내림세 보이면서 194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4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현재 458억 원, 외국인이 78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하회하며 나흘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하락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0.75%의 내림세 보이면서 49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소폭이나마 3억 원, 기관이 26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대내외 악재로 상승 압력 강하게 받은 모습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존이 우려감이 또다시 재부각되면서 오늘 환율은 1090원대에서 장출발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1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86원 7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0.07%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43만 8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전장에서는 하락 흐름 보였던 현대차 현재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29만 2,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2%에 가까운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2,9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기아차 역시 현재 0.59%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1,0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32%의 내림세 보이며 29만 8,500원에 신한지주가 2%대의 내림세, SK하이닉스 역시 2%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550원씩 밀리면서 23,7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오전장에 비해 더욱더 낙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1.42%의 내림세 보이면서 29만 1,3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중국 춘절 기대감에 2%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 흐름, 다음은 1% 이상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이 1.94%, 2%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6,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동서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8,750원에, 반면 포스코 ICT는 1%대의 하락 흐름, SFA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대내외 글로벌적인 악재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 성공해 오름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전자는 1%대의 내림세 보이며 69,700원에 LG이노텍이 4%에 가까운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2,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27,8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유럽 리스크와 북한이 핵실험 우려감에 내림세 이어지자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하락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1.60%의 내림세 보이며 55,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우증권이 2%대의 하락 흐름, 우리투자증권 역시 2.47%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1.49%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8,57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하락폭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9,8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이 1%대의 조정 흐름, 하나금융주주 역시 2.34%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7,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우리금융과 외환은행 역시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 관련된 휴대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플렉서블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컴포넌트가 4%대의 오름세 보이며 12,0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DSK가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0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겹토제를 맞이한 하이셀은 1.64%의 오름세 보이면서 2,79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22,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오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써니전자입니다. 2%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우성사료가 1.29%의 오름세, 한국정보공학이 오늘 강세 흐름 좋습니다. 5.60%의 오름세 보이면서 4,05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알뜰폰 관련주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뜰폰 진흥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아이즈비전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370원에 온세텔레콤이 6%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정보통신이 3%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5,1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글로스텍이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글로스텍은 주당 240원 올라 1,84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실적 발표 내놓았죠.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14.3% 증가한 7,627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2.2%, 16.3%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실적 성방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한양행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대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현재 17만 5,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살펴봅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446억 2,1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4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 반전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7만 6,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에 1920선대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서 194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여전한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1% 넘게 내렸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러한 좀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국인은 지금 7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약간은 매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800억대 좀 넘어섰었는데요. 약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4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매수세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0.7% 하락 구간으로 497포인트. 양시장 모두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 그 정도쯤에 딱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에너지가 좀 약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계속 지속적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해외 시장이 또 하락할 때는 같이 또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전일의 어떤 하락 부분이 일부는 좀 선반영됐다고 저는 사실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 정도의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시초부터 좀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조금씩은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후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뭐 자동차주들의 좀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씩 더 힘을 내면서 약간씩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업종별로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금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수가 1950이 이탈되고 하락을 하고 1920포인트에 근접할 때는 다시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LG 이노텍 이러한 쪽의 흐름들이 좀 하락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 기관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락앤락 같은 이런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또 SK 이노베이션 정유주 중에서 이러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이라든가 전기가스 쪽을 기관이 사고 있고 통신 쪽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의 흐름도 오늘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좀 보면 일단 뭐 유통업종의 흐름들이 좀 최근에 좀 언급이 됐던 섹터인 것 같은데요. 롯데쇼핑이라든가 롯데하이마트 이러한 유통 쪽의 흐름들이 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업종의 종목들이 역시 오늘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강원랜드 같은 현재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증설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매출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최근에 좀 그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복 쪽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 소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브랜드를 좀 중시하게 되는 이러한 쪽으로 좀 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이지하우스라든가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영업무역이라든가 최근에 이러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좀 관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섹터들이 다 대부분 좀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섹터 같습니다. 유통 쪽에서도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의 마트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해석을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춘절 관련과 중국 관련한 이러한 모멘텀의 종목들이 시장의 어려운 구간에서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고 통신 쪽의 종목들도 이제 방어적인 성격과 실적에 대한 추후에 또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방산주의 흐름 그 부분을 보자면 역시 그런 대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역시 저는 이제 192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전략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역시 뭐 오늘도 저는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개파락한 시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기적인 이러한 매수를 또 늘어볼 수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 말씀드린 기아차 같은 경우 5만 원 근접, 현대차는 20만 원 근접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러한 패턴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동차 쪽은 이런 박스권의 그러한 플레이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제 하루하루 이 시장이 지날 때마다 등락이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그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쪽의 어떤 하락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구간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박스권의 플레이 그리고 지금 현 구간은 시장이 추후에 앞으로 상승을 위한 그런
긴 시각에서의 투자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민감주, 대형주들을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섹터로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뭐 철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통이라든가 이러한 쪽, 매수 관련 쪽,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뭐 춘저 관련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락앤락 같은 경우는 1%대, 아까 장중에는 2%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춘저에 관련한 쪽의 종목들, 뭐 카지노 관련이라든가, 그 의료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 다 뭐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뭐 주식 비중은 그대로 여전히 유지를 하겠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에 좀 접어드신 투자자분들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그냥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구간에서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어떤 반등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을 가질 그러한 섹터는 여전히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IT 쪽에 그러한 저점 매수 구간, 그리고 자동차 쪽의 박스권 매매, 철강, 건설, 금융, 그리고 유통 섹터, 통신까지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섹터들의 관심과 그리고 춘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이 지금 5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적인 그러한 좀 우려는 있긴 합니다만, 장기 평선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뭐 헬스케어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의 어떤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러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뭐 최근에 또 건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또 특히나 이 GS건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역시나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 건설 업종에 좀 훈풍을 좀 불어넣었던 이슈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뭐 지수도 좀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이슈들로 인해서 좀 건설사들이 좀 압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긴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만약에 우상향으로 좀 강하게 뚫린다면 뭐 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 건설업종은 저가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업종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시장과 환율이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역시나 뱅가드 펀드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슈가 있고요. 그 이슈의 이면에는 또 환율이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최근에 역시나 국내 시장을 좀 가장 변동성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라는 말씀. 그리고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54,000원대, 그러니까 5만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오면 GS건설을 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초반대가 오면 매수 가격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손절가는 따로 정해주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 뭐 6만 원 정도, 6만 원이 좀 안 되네요. 한 5만 8천 원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상단이 좀 뚫리면 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5만 8천 원과 5만 원 초반 가격대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네. 예. 네, GS건설 그렇다면 5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겠고,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5만 8천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박스권을 잘 뚫어준다면 6만 3천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불거진 정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스페인 당국의 조사와 야당의 사퇴 요구, 국민들의 시위 등이 겹치며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내구재 주문은 4.3%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건설 설비가 12.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석유와 담배의 감소세 탓에 0.3%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HSBC 홀딩스는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인 지난해 12월에 51.7에서 오른 것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아 최근에 나온 중국 경제 반등 신호를 뒷받침했습니다. HSBC PMI는 400여 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하며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김숙 안보리 의장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로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 중인 김 의장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등 주요국에서 최근 자국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환율 전쟁 때문에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2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주 공개된 한국은행 보고서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장기적으로도 좀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원화 강세를 저지하고 그리고 이제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14일 예정된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이제 시장 기대에 좀 반하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 카드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활용할 것이고 단순히 이제 환율 방어 차원에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중으로도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이제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면서 전날 이제 환시 살펴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2.8원 떨어지면서 한 1084.6원으로 이제 급락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원화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 원화 강세를 좀 다시금 유발하는 좀 이렇게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는 이제 환율 이슈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증시 전반에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토빈세 도입 가능성 시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 방안 외에 또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환율 정책과 관련한 어떤 정부나 그리고 한국은행의 행보 변화를 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도 문제지만 또 유로존 리스크가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정치권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던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페인 라우이 총리와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페페당이라고 하는데요. 페페당이 이제 건설사로부터 이제 자금을 수수해서 이제 비자금 조성했다는 이제 의혹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라우이 쪽에서는 일단은 비자금 수수 의혹을 좀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스페인 최대 언론사인 이제 엘파이스 쪽에서는 자금 수치 영수증까지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영수증 공개 등의 어떤 압박 공세를 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이제 야당 중심으로 어떤 정권 퇴진 운동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나온 그 라오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한 77%가 지금 이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등의 어떤 이 비자금 스캔들이 이제 스페인을 넘어서 남유럽 정치권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 긴축 개혁 작업이 자칫 이렇게 좀 멈추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로 시장 내에 좀 급속히 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이 벨루스 전 총리가 한 24일에서 25일 예정된 이제 총선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쪽 정파가 승리할 경우에 작년에 거친 이제 재산세 한 4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국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긴축이라든지 어떤 개혁 작업에 피로를 많이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환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정파가 이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이탈리아 재정 파탄, 그리고 남유럽 재정위기 어떤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인데요. 이제 그간 좀 잠잠했던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긴축 개혁에 따른 그 국민적 피로도 상승, 그리고 또 개선세 확인이 요원한 어떤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정치 스캔들을 빌미로 해서 다시금 좀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퓰리즘 앞세우는 어떤 반대 정파의 공세 때문에 국민 여론 역시 같이 휘둘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기 불확실성이 좀 어떤 빌미가 돼서 상당 기간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8일 그리고 12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그리고 유로 재무장관 회의 등을 좀 연결지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내 증시, 대내외 증시 이슈를 보니까 상승 모멘텀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약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우려는 계속 좀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잠잠했던 그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권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수면 위로 급부상 중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 증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수급의 중심축이었던 이제 외국인 역시 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분간 지수 측면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900선 초기까지는 좀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나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1900선의 어떤 지지력은 좀 시험받을 수 있고, 좀 능히 그쪽에서 어떤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장세를 어떤 대응함에 있어서 좀 지금보다는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미디어, 헬스케어 등의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짙으면서도 이익 모멘텀과 함께 그 구조적 성장 스토리 보유한 업종 쪽으로 좀 바꿔서 일단 좀 순환기를 좀 피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오늘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920선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시장은 뭐 국내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환율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고, 환율 자체가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서 약세와 강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적어도 국내 주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기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부터 계속 밀렸던 그런 분위기는 지금은 조금 완화는 됐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더라고 보면 지금 시장 대응은 오히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나마 투자가 가능한 업종 어느 종목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오후장의 이제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서는 내수 쪽 대응이 좀 상당히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공격적인 플레이 자체가 약간 하방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결국 환율에 의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그 약세적인 측면으로 다시금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결국 내수 쪽 사이드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무역 수지는 대대적인 흑자를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그 정도 흑자라고 보면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든지 아니면 수입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수출량의 폭등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내수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은 조금씩은 나아져 있는 그런 주변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내수 쪽 사이드를 보셔야 되는데 전일자와 금일자 움직임이 양호했던 코스피 200 내 내수 쪽 사이드 종목들을 보시면 강원랜드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대상, 베이직하우스, SKT, 한국가스공사, 한화생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을 보면 어제 오늘에 걸쳐서는 아직까지는 내수 쪽 사이드의 방어주 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종목의 업종을 좀 집약해서 얘기해드리면 방어주이면서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절실하지 않은가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주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KTNG가 유망할 것 같고요. 철저한 내수주로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이 아마도 이러한 증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내수주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력 섹터 쪽에서는 자동차 속의 섹터가 방어적 움직임의 가능성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금일장이 2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데도 현대모비스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가 최근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보합권으로 방어적 움직인 것을 보였다고 보면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분명히 기관 쪽에서 인식하고 있고 외국인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관심 가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 증시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내리고 있고 국내 증시 장중에 출렁했던 게 1920선대까지 밀려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 대발 리스크라 봐야 네. 되겠죠.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가 지금 부각이 네.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외환시장을 뒤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리스크 지속이 되지가 않는다면은 네. 좀 빠르게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라오이 총리의 어떤 입장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스페인 국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지금의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소용돌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 정치 스캔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도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가 네. 얼마만큼 변동성이 축소가 되냐, 그 부분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그런 충격들 때문에 지금 오늘 개파하고 난 뒤후에 1940포인트 전에서 현재 주가가 좀, 코스피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줄 것인가, 거기에 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을, 동향을 아무 좀 보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잠시 후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술적으로도 정리를 한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변수 보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어쨌든 HTS 상에서 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930포인트 전에 쌍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241선을 지금 현재는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을 줄 것인가 부분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선물 동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화면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아래쪽에 보면 그래프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근데 네. 그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인데 2,000계약까지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약을 2,000계약까지 늘리더라도 이렇게 큰 어떤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쌓였던 선물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양봉, 그러니까 즉 전략 후강으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자, 최근의 동향도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이것도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8일 화면을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1월 28일 보이시죠? 요 자리에 193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27,000개까지 늘렸었지만, 그 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였죠. 이게 매도 청산이라는 겁니다. 매도 청산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변수, 스페인, 이탈리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매도 청산이 앞으로 이루어지는가. HTS 상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550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이 되면 매수라 생각하실 건데, 이 빨간색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 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청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매도 청산이구나. 그럼 시장에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반등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1920포인트,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188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작년 9월 달에 지켜줬던 자리,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지켜주면서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920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1980포인트까지 열어두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나리오 측면에서, 반등을 줄 경우, 그리고 반등 실패했을 경우 양쪽으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어두시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선물 동향을 보여드렸듯이, 오늘죠.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된다. 매도 청산이 전환되면은 또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나왔을 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꼭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IT 자동차를 매수를 하더라고요. 기관과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 IT 자동차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도 저도 좀 궁금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외국계 자산운용사 사장님, 회장들이라고 이렇게 직통전화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전기전자로 자동차를 살까요? 딱히 보신다면은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는 살 게 없다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는 업종,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업종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완만하게 우상하지 않는 구간 속에서는 어쨌든 사고 팔긴 쉬운 종목들을 일단 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외국인들이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살까요? 그 부분은, 자, 코스닥을 안 사는 이유는 사고 난 뒤에 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주식 샀는데 나중에 시장이 조금 위험성이 커졌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종목의 거래량이 작다든지, 그리고 어떤 호가가 안 좋다면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샀을 때 올라가기도 쉽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져나오기도 쉽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사기도 편하고,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 빠져나가기도 그만큼 쉽기 때문에 요 업종 쪽으로 매수가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요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외국인들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수급이 유입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대형주의 접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어서 들어볼게요. 대형주가 아닌가요?
일단은 대형주는 맞습니다. 대형주는 맞는데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대형주는 맞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을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진짜 무거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 테크이라는 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 20%를 좀 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하면서, 조금은, 중기적으로 좀 그 접근해볼까 좀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역발상 관점에서 한번 매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최근에 그 키움증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한투자증권도 그렇고, 안 좋은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특징주 해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올해 어렵다. 그러니까 삼성테크온이 올해 실적에도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면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접근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게 된다면 기관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체가 연기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투신 쪽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종목이 잘 갈 때 매수 리포트가 쏟아질 때 반대로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반대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도리어 매수 기회가 많았다는 부분은 어떤 역발상적인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하죠. 56,000원 가격 부근에서 하방성을 보이게 되면서 만만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좀 가장 크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관들이 11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매력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제가 59,000원에서 59,5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요. 좀 매수가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9,700원 지금 정도 가격권, 그리고 종가 쪽에서 만약에 59,5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네. 그거 기다렸다 매수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지금 접근하실 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종가까지 지켜보겠다 싶은 분들은 종가에 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공식적인 매수가는 59,700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1선까지 볼 건데 그 아래 구간이 1차적으로 65,000원에 먼저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하방경성을 보이고 있는 56,000원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고 중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을 정확하게 본다면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얼마만큼 빨리 260원, 241선 네. 근처까지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 3개월 정도?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 정도 설정을 하고, 이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하시는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테크윈을 들고 오셨는데요. 일단 65,000원 부근에서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는데요. 한 56,000원 부근이군요. 이 정도에서 저점은 확인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십니다. 목표 가격은 1차로 65,000원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내용인데요. 유진로봇 그리고 영신금속, 대주산업까지 10%씩 담겨 있고요. 현금 비중이 70%였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영신금속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7% 손실이 났는데요. 전량 매도 의견 주시고요. 대주산업 마찬가지로 손절가 이탈했지만 손절가를 하향 조정해서 5%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유진로봇 마찬가지로 4% 정도 손실인데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AS가 시급합니다. 세 종목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왠지 정말 부끄럽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좀 씁쓸하네요. 잘 할 때는 잘하다가 좀 이렇게 시장 핑계 좀 되기 싫은데 지금은 좀 안 좋네요.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진로봇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손절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좀 맞겠다 생각이 네. 들어서 일단 3,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대응 할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신금속 일단은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 종목도 이전에 제가 그 종목 추천을 할 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이렇게 하방경성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기분 들어요. 매도하고 나서 반등을 주면 어떡할까 이런 저도 고민을 좀 오늘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매도를 하는 쪽으로 어쨌든 원칙이 좀 깨진 순간에 욕심까지 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고집이 될 수 있겠죠. 고집을 부리는 거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손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고 매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진로봇하고 영신금속이 지금 이제 두 종목이 비중이 좀 많지 않다는 걸 조금 위안으로 삼고 싶어요. 유진로봇이 비중이 10%고 영신금속이 비중이 10%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20% 비중에서 지금 10% 넘게 손실이 났는데 네. 두 종목 다 종목
그 종목 수익률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제 핑계를 좀 대보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20% 손실이 나타나도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전체 100이나 포트를 봤을 때는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받으시고 양해 좀 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좀 만회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테크니 현재 비중이 20%인데 요 종목이 한 5%, 요 종목이 한 10%, 5%에서 10% 되면은 유진오버 그리고 영신금속이 어떤 그 만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테크니 최소한 5%, 10% 이상 갔을 때 일단 매도를 하게 되면서 유진오버과 그리고 영신금속의 손실을 조금 만회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주산업. 요거는 좀 손실 좀 많이 났는데, 네. 일단은, 어제까지만 보게 된다면 이건 오늘도 급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서 이제 눌림목을 보였던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진오버 같은 경우는 유진오버과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반등의 시도도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른 거고요. 근데 네. 대주산업은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한 다음에 빠져나온 쪽으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중이 10%였는데 비중 10%에서 지금 이제 5% 정도 추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690원인데요. 제가 온 걸 아까 드릴 때는 685원 정도 됐는데 690원에서 추가적인 물타기를 한다면은 750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50원 이상 가격을 줬을 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네. 아니라 750원 이상 갔을 때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제한이 되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조금은 요거는 뭐 750원 이상 가게 된다면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만회를 하는 전략 차원에서 대주산업과 오늘 말씀인 삼성테크인,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20%, 대주산업 15%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종목을 하나밖에 못 가져와서 말씀 못 드렸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갖고 와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한 종목 선택이라서 못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포트가 지금 이제 포함이 안 되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서 네.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포트에서 두 종목이 빠지게 되고 오늘의 관심 종목이 포함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최종 모습인데요. 대조산업 15%, 삼성테크윈이 20%로 담기게 되고요. 현금 비중은 65%입니다. 두 종목의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대주산업은 일단 지금 추가 매수 권합니다.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수익률은 2.9%로 줄어들게 되고요. 손실이요. 그리고 삼성테크는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 일단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하시면서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기관이 11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한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56,000원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6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59,000원에서 59,500원으로 정해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포트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관심 종목 살짝 언급해 주셨죠.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도 편입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수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약세에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낙폭은 오전장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194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 살짝 이탈한 상황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